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섹터 로봇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볼 섹터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에 이어 오늘의 섹터 바로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은 서버 노, 실시간 예스, AI의 새로운 진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진화가 펼쳐지고 있는지 체크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클라우드 탈출, 자체 연산 시대가 개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이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기기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바로 수행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나 PC에 AI가 심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로써 자체 연산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속도와 보안, 전력까지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차세대 반도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투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소부장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온디바이스 AI에도 수혜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애플, 퀄컴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NPU와 AI 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NPU는 AI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GPU보다는 범용 사용에는 덜 적합하긴 하지만 더 빠른 연산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NPU와 AI 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오늘의 특징주들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넷패스인데요. 3% 상승하면서 1위에 차지했고요. 유니퀘스트도 오늘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 오늘 강보합권을 보였는데 모두 거래량 상위 종목 1, 2위에 랭크되기도 했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은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해 만나봤는데요. 이에 대한 탑픽 종목, 투자 전략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요즘에 뭐 AI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는데 의료 AI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안건은 성하준 매니저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에게도 차례가 올까요? 와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건으로 제시드렸는데 무조건 좀 차례가 와야 되고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서 홍열 매니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로봇 같은 섹터도, 그러니까 로봇의 안건도 사실 AI에서 파생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생성형 AI를 좀 뒤따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온디바이스 AI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갖고 계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잘만 활용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휴대전화에도 온디바이스 AI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서버를 통해서 관련된 연산을 하는 서버형 AI, 생성형 AI가 아니고 지금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 자체적으로 AI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답변, 연산을 할 수 있는 AI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됐던 건 아무래도 오픈 AI의 챗 GPT의 영향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좀 먼저 부각이 된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는 온디바이스 AI의 시장 침투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시장 관심 못 받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AI가 이제 클라우드를 탈출해서 자체적으로 연산하는 그 자체 연산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서버를 거치는 AI들이 사실 아쉬웠던 건 속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아니면 또 보안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연산을 하고 다시 꺼내오는 시간과 그리고 그 안에서 소요되는 전력들, 그리고 클라우드로 들어갔을 때 보안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이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MPU라고 하죠. 뇌를 심습니다. 그럼 뇌를 심어 놓으면 그 안에서 자체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전력도 저전력에 누군가가 침투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위험도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세 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쟁력 갖고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PU라든가 AI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전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S24, S25, 뭐 여러분들 AI 기술력 상당히 뛰어난 거 아실 겁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뭐 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저를 갑자기 뭐 연예인 차원으로 바꿔달라. 그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AI 기술력에 대한 이 시장의 기능들은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도 퀄컴에서도 뭐 AI가 탑재된 노트북 출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의 파급력은 조금 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한 설명을 쭉 들어봤고 우리 송률 매니저가 늘 이제 눕률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누워있는 섹터, 누워있는 종목에 대한 판별을 워낙 잘해주시고 올라갈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시잖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작년 이맘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주요 종목들 제가 쭉 보니까 한 절반 혹은 절반 이하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여러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회입니까? 예, 저는 오늘 성호준 매니저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거 한번 가져와도 가져왔어야 될 섹터거든요. 지금 뭐 정책도 좋고 뭐 정치 테마주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 온디바이스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채팅창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나오니까 뭐 퀄리타스라든지 가온칩스 말씀해 주시는데 설계 쪽도 좋습니다. 설계 쪽이 좋고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차량이나 IoT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은 커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S25의 판매였습니다. S25 같은 경우는 이미 AI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누워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 우리가 선별만 잘한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도 큰 수익으로도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과거에 한창 이 얘기를 많이 할 때 나왔던 그 종목명들이 뭐 얼핏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과연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들에도 포함이 돼 있을지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나왔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각각 그 매력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온칩스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가온칩스는 설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디자인 하우스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죠. 뭐 팹리스랑 파운드리 있는데 그 중간 역할하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요. 그 중심에는 가온칩스랑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형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 중에 한 55% 내지 60%가 지금 삼성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랑은 계속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중심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나노 등급의 반도체를 같이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앞으로도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이 61,5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41,150원입니다. 아직까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의 밸류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관련주를 볼 때 실적이 안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가온칩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분위기만 봤을 때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170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는 96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흑자 기조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 반응이 오랜만에 듣는 종목들입니다. 반갑네요. 이런 반응들 많이 보여주고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열 매니저님이 바닥에 있는 종목도 누워 있는 종목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오늘 저도 그런 섹터를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릴 때 당시에 NPU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자체 연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AI 연산의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이 NPU의 설계도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설계도를 개발해서 이 파운드리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만들어갖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NPU 설계, 그러니까 AI 연산 칩에 대한 설계를 적극적으로 좀 계속해서 사업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지하는 NPU 설계도에 대한 경쟁사가 따로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수준인데요. 이 NPU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이제 안건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뭐 노트북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일부 많은 그 이제 제품들에서 AI 연산이 가능하게끔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의 온디바이스 AI가 점차 커질수록 이 N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전력에다가 고성능 IP가 필수인 상황이라 그러면 이 NPU에 대한 수요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뭐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도 퓨리오사 AI 방문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사진을 밝게 웃으면서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게 NPU 칩이에요. 그걸 왜 꺼냈겠습니까? 지금 AI 전산에 있어서 연산에 있어서는 이 NPU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 삼성전자에서도 공식 파트너사로 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에서 설계 받아주는 곳 많이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 파트너 고객사로서도 충분히 모멘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이제 TSMC와도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캐파 열어두고 있다. 여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NPU 3.0 출시했죠. 이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신제품 출시라든가 파트너사에 대한 부분들, NPU 설계도에 대한 독점적인 경쟁력 갖고 있는 기업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온디바이스 AI라는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수익 개선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나름대로 저점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한 바퀴 돈다 그러면 분명히 온디바이스 AI 섹터에도 한 번 더 발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관련주의 대장주 흐름 보실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경쟁력 갖고 한번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어제 이제 10% 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분석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실 때 실적도 좀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의 가격 전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4만 원을 좀 넘겨서 4만 1,150원 정도의 한국거래소 마감이 됐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중요한 가격대가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항 매물대 잡으신 게 좋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 최근에만 맞고서는 꺾인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5만 1,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하나를 체크를 했는데 지금 저점 27,450원이 12월 9일 저점입니다. 이때 이제 계엄령 사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빠졌을 때였는데 이 구간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지지받았던 구간이 31,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은 3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의 목표가는 5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1,000원. 지금으로부터 위아래 10,000원 정도씩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가세요. 실적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실적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 실적이 손실을 기록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연간 실적에 대한 예상치와 그리고 최근에 24년도에 연간 실적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영업 손실이 약 246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죠. 근데 올해 실적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영업 손실인데 손실폭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기업이 손실폭을 줄이는 것도 흑자를 유지하거나 크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26년도 이스테이트 예상치 놓고 봐도 영업 이익을 더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 미래 성장에 대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
말씀드렸던 NPU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익 구간이다. 실현 가능한 매출, 영업이익 구간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충분히 실적 바닥 다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전에 영업이익을 손실로 좀 기록했던 흐름의 좀 주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전에 영업 손실을 200억대, 300억대, 400억대를 유지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3만 원 넘게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재료보다도 이 시장의 테마성의 재료가 좀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테마성의 재료도 들어오는데 실적도 바닥을 다졌고 주가의 위치 자체도 바닥을 다진 구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박자를 다 모멘텀 합쳐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충분히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직까지도 3만 원 구간, 3만 4천 원 이 정도 유지했으면 약간 좀 고평가가 좀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기피했겠지만 지금 입장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평가 구간, 바닥을 다진 구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잡아드릴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직전 고점 직전에 하단 부근인데 16,5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16,5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까지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종목씩 편입이 됐고요.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팀 간 대결을 보면요. 김흥태, 김태훈 매니저가 좀 치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45% 나타내고 있고 송률, 성하준 매니저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180%까지 올라오면서 두 팀 간의 차이는 65%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1, 2위 김태윤, 김흥태 매니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3위의 성하준 매니저의 수익률이 돋보입니다. 115%까지 올라오면서 1위와 차이가 10%포인트도 채 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률 매니저 늘 그렇지만 분기 마감 때 되면은 순위를 계속해서 뒤바꾸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도 4위로 출발합니다만 분기 마감 때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탑5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수익률 탑5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가 30%를 벌써 넘겼네요. 4월 9일에 매수한 종목이고 1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수익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더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5위에는 현대차도 보이네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이야, 두 자릿수 종목들이 벌써 4종목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30% 넘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도 역시나 30%가 넘는 좋은 수익률. 4월 9일에 매수했던 두 종목이 효자 종목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넥스틸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수익률이 25%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SY스틸텍까지 계속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각 두 종목씩 리뷰를 들어볼 텐데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희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순위 한번 보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는데요. 뭐 어색하지 않잖아요. 늘 시작은. 뭐 시작은 이랬는데요. 뭐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아직 4월입니다. 저도 긍정위로 돌리고 있는데 PD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1인분 했으면 우리가 1등이라고. 뭐 의미 없죠. 아직 4월이기 때문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누워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이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GM과 지금 상호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은 2분기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현지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관세 리스크가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실적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7,000%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바닥권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도 요즘 주목을 워낙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화오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화오션 같은 경우 오늘 약간 노이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KDDX 관련해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KDDX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도 지금 사실상 제한적인 게 있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자, 그 외적인 걸 본다고 하면요. 지금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HT, 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변국의 조선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도크가 꽉 찼죠. 그래서 주변국 도크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알래스카 LNG 수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알래스카 LNG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40여 척 정도 LNG 운반선이 필요한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한화오션 리뷰 들어봤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들 리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넥스틸하고 이스트소프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먼저 넥스틸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 수혜주로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렸었어요. 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가져와 주고 있고 현재 관광업체들 스틸 파이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혜가 기대되다 보니까 시세 분출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아쉬웠던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게 좀 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사양 조정하고 신고가 랠리 한번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트 소프트는 8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일단 오늘만 좀 주춤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거겠죠. 자,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혹시라도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일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 좀 지지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28,000원 상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좀 보유자 영역이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까지 마쳤고요. 이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밴드와 또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예,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 제가 최근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제가 단순하게 종목만 분석한 게 아니라 업황, 업종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서 송률 검색해 주시고요. 성하준 매니저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주총회 1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8시부터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에 MBN 골드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많은 내용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밴드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준비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